아유. 네, 이제 자리 탑승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식구분들께서 아주 예전 분들부터 아마 싱크비 코웨이 때부터 목말라 하셨던 부분이실 겁니다. 네, 리프리팅이라는 건 어느 분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가시셨던 과제가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식구들께서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단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프리팅이 아닌가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에 대한 전략을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면 업력 13년에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세이즈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리크루팅, 팀빌딩, 조직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희대 경영자학원을 졸업하셨고 MBA 최고 경영자원을 수료하셨습니다. 매트라이프, AI라이프, 환경쇼핑에 재직하셨고 현재는 인카 금융서비스 제이어스 총괄사업단 단장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워리퍼시픽, 동양생명 등 리크루팅을 필요로 하는 국민수의 기업체에서 리크루팅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 우티넬스 식구들께도 리크루팅에 대한 중요성과 전략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신경열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조직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이런 데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막 작두를 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하거든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9988-1234 아까 누구셨죠? 9988-1234 수상 스피치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오늘 상품권을 10장 들고 왔는데 제가 오늘 10,000원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멋졌습니다. 제가 오늘 10시에 왔어요. 여기 1시 반강이잖아요. 집이 서울 동대문인데 사무실은 또 광명이에요. 애매하잖아요, 여기랑 거리가. 아침 일정 빼고 제가 여기 10시에 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일단 왔는데 1층 카페 갔더니 야, 카페에서 대표이사님 또 사랑을 또 실천하네요. 딸기 주스를 시켰더니 1+1이에요. 혼자 갔는데 제가 2잔 먹고 왔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또 12시 반에 여기 내려왔잖아요. 12시 반에. 뒤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뒤에 문이 잠겨 있었나 봐. 저한테 누가 오셔서 문을 열어달래. 나 강사인데 강사같이 안 보였나 봐요. 문 열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잠겨있는 문을 열어드렸어요. 네. 제가 일찍 와가지고 분위기를 보는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정말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말 눈빛에 담겨 있는 것 같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잘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빈말이 아니라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으니까 더 잘 될 거예요. 네. 정말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사랑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2시간 강의잖아요. 근데 제가 기업 강의 가면 3시간 해요. 3시간. 그래가지고 제가 3시간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시간 주셨더라고요. 근데 벌써 10분이 지났어. 그래서 제가 서론 생략하고 니주한기 그만하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 강의 때 끝나고 리크루팅이라는 단어가 귀에 피나도록 들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리크루팅에 대해서 자극이 되지 못했다. 제가 오늘 강사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강사비가 좀 세요. 네. 아마 과장님 놀라셨을 거예요. 강사비가 좀 셉니다. 근데 왜 세냐면요. 현업에 리크루팅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많이 없어요. 다 은퇴하시거나 회사를 차렸거나 또는 필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리크루팅 강의를 해요. 이론만 가지고. 근데 저는요. 현업에 있어. 현장에. 300명을 3명이서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근데 2시간으로는 택도 없어. 오늘 강의 좋으면 다음 달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로비 안 하는데 큰일 났네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3명에서 300명까지 리크루팅 is everything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신경렬 사업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소개 잘 해주셔가지고 넘어갈게요. 책 썼어요. 책 안 사실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책이 비싸요. 33,000원인데 우리 종사자들만 샀어요. 한 1,500명 정도 사가지고 제가 수수료 3% 떼고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사실 거면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안 사실 거면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사예요. 전국에 30개 지사 있습니다. 30개 지사 관리하고 있고요. 재적은 한 372명. 곧 있으면 3명에서 400명까지로 바뀌어요. 앞으로 한 달이면 바뀝니다. 한 달이면.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걸 뭐 13년 동안, 14년 동안 한 게 아니라 불과 30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30개월 만에.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궁금하죠? 네. 2시간으로는 안 돼.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거. 30개월 만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후기 엄청나게 남겨주셨어요. 단장님 덕분에 리크루팅이 너무 잘 돼요. 이런 후기들 너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뭐 볼 필요 없고 오늘 강의 목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크루팅을 바로 시작한다. 이게 강의 목표예요. 이거 못하시면 제가 강사비 안 받겠습니다. 리크루팅 귀에 피나도록 들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진행된다라는 거. 자, 일단 셀프 테스트를 좀 할 거예요. 그 손 못 든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딱 봐도 알아요. 많이 못 드실 거. 그런데 한번 그래도 제가 하나씩 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제가 봐야 되니까. 자, 지금이 이제 시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 막 지하철이나 역이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리크루팅 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간단한 셀프 테스트를 좀 할 건데, 자, 나는 인스타를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다. 좋아요. 자, 네, 내리세요. 조금 올릴게요, 수위를. 자, 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다. 오, 그래요? 네, 너무 가슴평가 있어.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자, 나는 인스타 활동을 한다. 아, 그래요? 자, 나는 오늘 인스타에 포스팅을 했다. 한 분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네. 상품권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네,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자, 인스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 가서 좋아요만 누르는 게 한 게 절대 아니죠. 내가 내 포스팅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내 채널에 유입되도록 만드는 게 인스타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인스타. 그리고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해야죠. 네, 많이 드셨네요. 네,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 나는 유튜브 계정이 있다. 자, 내리세요. 나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없네요.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좋습니다. 자, 나는 전자책이라는 플로우를 들어봤다.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내리시고 나는 전자책을 돈을 주고 구매해봤다. 네, 꽤 있으시네요. 네네, 좋아요. 이게 이제 다 유인 모델, 마케팅 기법들이에요. 자, 나는 온라인 강의를 돈 주고 시청해보셨다. 좋습니다. 꽤 많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내가 온라인 강의를 강사가 돼서 판매하고 있다. 있어요? 우와, 상품권 드려야겠다. 네. 이거 초반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야,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서요. 네, 우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나는 오픈 채팅방 방을 고객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커뮤니티로 운영하고 있다. 네, 있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거의 지금 계속 손 들고 계세요. 네. 자, 나는 이메일을 쓸 줄 안다. 네, 이메일. 안 들면 안 되죠, 이메일. 그런데 나는 이메일 마케팅을 안다. 이메일 마케팅을 아세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아세요? 네. 그게 이메일 마케팅인데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이메일 마케팅. 자, 그리고 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 있네요. 그러면은 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해 본 적 있다. 네, 3분 정도 계시네요.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자, 나는 네이버 카페에서 내 물건들을 홍보하는 커뮤니티가 있다. 있으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나는 채용 사이트에 구직 공고를 올려본 적이 있다. 있어요? 많지 않네요. 많지 않네요.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대략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직전 3개월 동안 리크루팅을 3명 이상 했다. 오, 1분, 2분. 꽤 있으시네요. 자, 이제 테스팅을 10개 정도 할 건데 내가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가망 후보자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가 30명 정도 된다. 네, 한 3분, 4분 정도. 자, 한 주에 3번 이상 리크루팅 목적으로 가망 후보자와 점심을 먹는다. 네, 좋아요. 여기 3분. 네, 1분. 자,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전화, 카톡,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네, 한 5분 정도 있으시고요. 자, 뭐 거의 안 하세요. 그죠? 네, 좋아요. 이제 키맨이 3명 정도 있다. 키맨. 후보자를 소개해주는 키맨이 3명 정도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후보자 리스트를 그림으로 바로 도식화하실 수 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세일즈와 관련된 전문 서적을 한 달에 1권 이상 읽고 있다. 있어요? 4분, 많이 없네요. 왜요? 왜 안 읽어요? 책 읽어야죠. 네, 많이 안 읽네요. 네. 자,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능동적인, 회사에서 해주는 교육 말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능동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많이 없어요. 3분 정도. 거의 다 이제 좌절 포기하신 것 같아요. 자, 빨간 날의 절반 이상 일하고 있다. 1분, 2분. 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브랜딩을 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저는 찍어도 되고 요거는 다 드릴 거니까 안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돼요. 다 드리고 갈 겁니다. 강의야. 저만 찍으세요. 저만. 네. 자, 어때요? 몇 개 정도 해당되시나요? 자,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는 5개 이상이다. 있으신가요? 5개 이상. 네, 좋아요. 6개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6개. 6개. 1분 있으시네요. 네,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1분. 자, 제가 또 상품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3개 이하면 거의 이제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개면 뭐 직장인과 별반 다름없는 소득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개에서 9개 이상이면요. 굉장히 이제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6개 손 드신 분께 우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셀프 테스팅 해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리크루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크루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귀에 피나도록 이제 제가 why 리크루팅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리크루팅을 하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스스로 리크루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오늘 정말 저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그래프는 일자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한번 잘 봐보세요. 0보다 높으면 일자리가 늘어난 거고 0보다 낮으면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일의 숙련도를 따질 때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숙련, 두 번째 중숙련, 그리고 세 번째 고숙련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AI화, 기계화, 뭐 챗GPT, 자동화, 기계화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없어질 일자리는 저숙련일까요? 중숙련일까요? 고숙련일까요? 자, 저숙련 손 들어보세요. 저숙련. 한 분, 자,
중숙년 손 들어보세요. 중숙년 두 분. 나머지 다 고숙년인가요? 고숙년 손 들어보세요. 네, 고숙년.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프에 답이 나와 있는데 0보다 낮으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색깔만 좀 찾아봐요. 중숙년이잖아요. 중숙년. 그죠? 중숙년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고 일의 숙련도에서 물어보면 가장 많은 답은 저숙련에서 나옵니다. 저숙련. 일의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가 대체되고 자동화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고숙련이라고 가장 많은 손을 드셨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고숙련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해야 돼. 기계가 대체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고숙련은 일자리가 대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숙련이 일자리가 대체되지. 그런데 다음 표를 보니까 저숙련에 대한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중숙련이 뭐냐 봤더니 생산직, 사무직 이런 직업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어요. 왜? 모든 게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AI화되고 오히려 고숙련의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늘어나는 일자리 중에 어떤 일자리를 계속해서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찾고 있나 그걸 보시라고요. 뭐죠? 바로 매니저예요. 매니저. 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관리자라는 직업이 너무 중요한 거죠. 바로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예요. 절대 기계가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거 있어요. 중숙년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건 결국은 소득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우리 언론이나 뉴스 기사에서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죠. 자, 그런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건 다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중산층이 없어지는 게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만 없어진 걸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고소득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림길. 어디로 가시겠어요? 고소득으로 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바로 노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동자라는 정의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노동자.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죠? 그렇죠. 대부분 강의할 때 물어보면 몸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노동자예요? 정신 노동자예요? 나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 자, 우리는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정의는 힘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노동자의 정의는 시간과 공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을 노동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노동자죠? 저도 노동자예요. 저 시간을 투입해야만 돈으로 바꿔줘요. 제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절대 돈 벌지 못합니다. 저 여기 와서 2시간 강의해야 강사비 받잖아요. 저 노동자죠. 여러분들은요.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시간 투입했죠. 공간 투입했죠. 그래서 노동자라는 정의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해요. 전 세계 88%의 인구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예요. 자, 여러분들도 노동자고 저도 노동자죠? 그런데 노동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 노동자는 힘쓰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노동자 힘이 있어요? 노동자는 절대 힘이 없습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힘이 없어요. 첫 번째 뭐죠? 자의에 의해서 힘이 없어요. 나를 고용하시는 고용주가 나를 쓰겠대요. 그런데 내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스피치 하실 때
또 이렇게 막 7년 되셨는데 또 낳으신 분들도 있고 막 되게 감명받았어요. 제가 끝나고 좀 알아보려고요, 뭔가. 네. 아까 관절이라고 하셨나? 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노동자는. 나는 시간은 많은데 내 몸이 허락을 안 하네. 고용주가 나를 원하는데 내가 입원해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아프거나 병들어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타의에 의해서도 힘이 없죠. 나는 몸이 건강하고 시간과 공간을 투입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나를 원치 않아. 너 말고 더 싼 인력을 나는 필요로 해 하고 나를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나를 원하지 않네? 노동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 88%의 인구가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노동이에요, 노동.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노동 말고. 어떤 방법이 있죠? 뭐가 생각나요? 빌 게이츠 아니에요. 돌아가셨죠? 암으로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사업가. 노동자 했죠? 두 번째는 사업가예요. 자, 여러분들 사업가예요? 네, 여러분들 사업가예요. 왜 여러분들이 사업가죠? 여러분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입니다. 왜죠? 사업가를 정의해 보세요. 노동자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가는 뭘로 돈을 벌어요? 정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센터장님들은 다 사업가예요. 왜?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요. 왜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들 산하에 계시는 직근들은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가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사업가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업가 되고 싶죠? 그런데 사업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업가 되기 어렵단 말이죠. 사업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사업가가 되려면 내가 기업의 오너로 회사를 만들지 않아도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네. 그 기업의 주주가 되면 됩니다. 주주. 그쵸? 주주의 한자의 뜻풀이는 주인 주자에 주인 주자를 써요. 주주가 되면 돼요. 그런데 자, 그 주인이 되려면 뭐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그러면 그 돈을 벌려면 뭐 해야 하는지 아세요? 노동.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사업가 되고 싶죠? 사업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노동해야 돼요, 여러분. 노동해야 돼요. 노동 엄청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이거 뭘까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자예요. 여러분들 투자자 되고 싶죠? 꿈의 투자자. 네. 여러분들 임대소득도 받고 싶고 부동산 소득도 받고 싶고 주식으로 배당도 받고 싶고 이자 소득도 받고 싶고 투자자 되고 싶죠? 누구나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자 되려면 뭐 필요해요? 돈.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노동. 야, 이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사업가 되라고 하고 투자자 되라고 하거든요. 되냐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사업가 되고 투자자 돼요?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노동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어떤 노동을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다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셨죠? 직장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똑같은 24시간 노동하는데 자,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신이 공평한 시간을 줬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떤 노동을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노동이에요. 이것이 남이 정해준 소득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소득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만들어야 사업가가 되고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엄청 중요해요. 코로나 때 노동하는 사람들 다
다 인플루언서하고 유튜브 한다고 하면서 직장 때려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다 흩어졌거든요. 그 사람들 다시 다 돌아왔어요. 매달 꾸준히 받는 이 인컴이 엄청 중요해요. 그 노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직전 연봉 1억 이상 있으시죠? 있죠? 자, 직전 연봉 1억 이상을 받으려면 1년에 여러분들이 1억을 이자로 받으려면 은행이율 1%만 잡아볼게요. 뭐 우리가 오랫동안 저금리였잖아요. 뭐 지금 잠깐 3, 4% 뭐 영원하지 않잖아. 우리 저금리 1%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연봉으로 1억을 이자로 받으려면 은행에 얼마 있어야 1%에 1억이 나와요? 100억. 와,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잖아요. 웅진 헬스원에 있으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네, 맞죠, 이사님?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잖아. 여러분들 노동으로 1억 버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 투자 소득으로 이자 1억을 버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노동으로 버는 게 훨씬 빨라요. 은행에 100억 언제 넣어놓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행에 100억의 잔고를 넣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 이게 노동의 가치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3억 정도 받으신 분 있으세요? 은행에 300억 예치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1년에 100억씩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노동의 가치가 엄청 중요해요. 막 이런 책 나왔어요. 한 4년 전에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혹시 이런 책 보신 분 없죠?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지구가 멸망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노동의 가치를 제가 한자로 표현해 봤습니다. 한자로. 이 한자 혹시 읽으실 분? 읽으시면 에? 어디요? 손 들고 어디? 손 나오세요. 네. 안 나오시면 안 줘요. 네. 억억자입니다. 억억자. 한자 억억자예요. 네. 아, 제가 10만 원 가져왔는데 벌써 5만 원 썼어요. 네. 네. 아직 5장 남았습니다. 네. 자, 이게 억억자예요. 한자. 화폐 단위죠. 근데 이 억억자의 한자의 뜻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와! 사람 인자에 뜻자. 자, 억억은요,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단위예요. 여러분들 혹시 뜻을 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내 수중에 1억이었구나. 내 수중에 1억이 있어봐요. 부동산 말고 이것저것 막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내 통장 잔고에 현금 1억 딱 꽂아놓고 여러분들 후보자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고객 앞에 앉혀놓고 상담해 보시라고요. 당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약이 나와요. 그냥 뜻을 이루게 해주는 단위가 바로 억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의 가치예요. 노동의 가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동, 방문 판매, 후원 수당 맞나요? 제가 사전에 공부 좀 했는데 맞나요?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 방문 판매와 후원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네, 제가 강의 다니면서 한 200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혹시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아, 그럼 안 할래요. 보셨다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본 것과 또 제가 얘기한 것도 다를 거예요. 네. 제가 여기에 맞게 또 각색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탈리아 중부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파블로와 브루노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이들의 이름을 노동자와 사업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노동자와 사업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작은 마을에 노동자와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이들이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이장님이 어느 날 이 둘에게 찾아와서 일자리를 제안해요. 그 일자리가 뭐죠? 이거 혹시 뭐 필독서였어요?
아, 그랬어요. 이야, 그랬구나. 아, 잠깐만, 힘이 쭉 빠져버리네. 잠깐만. 그랬구나. 이렇게 좋은 책을 역시 안 될 수가 없네요. 진짜. 1번부에서 필독서였구나. 그랬군요. 아, 좋아요. 자, 몰라도, 알아도 모른 척. 네. 일자리를 제한합니다. 노동자와 사업가 너무 흡족하고 만족해요.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 마을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마을까지, 산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다 마을까지 양동이로 옮기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방문 판매하는 겁니다. 우리 막 세일즈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 20년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몸이 아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몸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물론 웅진 헬스의 건강식품과 함께하면 더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5년은 더 연장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노동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사업가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노동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산에 있는 샘과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한번 연결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요. 너무 괜찮은 제안이죠. 너무 혹할 만한 정말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노동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노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싫어. 그건 미친 짓이야. 내가 왜?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죠? 지금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연봉 1억씩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 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이걸 놓치면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그때 사업가는 어떻게 했냐면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산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양동이로 마을까지 옮기는 일을 똑같이 했더라라는 문장이 진짜 중요해요. 책에서 이걸 놓치셨다면 책을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이전과 같이 양동이로 물을 나르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은 길지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들 쉴 때, 남들 잘 때, 남들 놀러 갈 때, 이럴 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죠.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꽤 힘들어요. 그 힘든 시간 동안 노동자는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사업가보다 더 많이 번 거예요. 남들 쉴 때 자기도 노동을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죠. 그렇게 20년 동안 계속 30년 일하니까 야, 나는 드디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는 착각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염려하던 일이 딱 찾아왔죠. 그게 뭐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노동의 한계예요. 노동의 한계.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에 12번씩 양동이로 물을 길러 나르다가 그것이 9번으로 줄어들고요. 그것이 6번으로 줄어듭니다. 젊을 때야 양동이를 막 3개씩 들고 다녔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가진 노동의 한계고 시간의 한계예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런데 그때 마침내 사업가는 뭘 완성했냐?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거예요. 파이프라인.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은 아주 놀라워요. 잠자는 중에도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여행을 갈 때도, 내가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도 파이프라인에서는 물이 계속 24시간 동안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하는 이유. 돈 벌려고.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아니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진짜 일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목표, 돈을 왜 버냐는 거죠. 행복. 그쵸? 행복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두 번째, 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의하시죠? 네, 잘 봐요. 여기 오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죠? 여러분들은 일을 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오죠.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작 원하는 것들은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시간을 화폐로 바꾸는 노동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딜레마. 이게 노동의 한계인 거예요. 맞나요? 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잠자는 중에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 이제 정말 귀에 피가 나오도록 들릴 거예요. 리크루팅이. 자, 그 노동자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노동자는 24시간 동안 파이프라인에서 깨끗한 물이 신속하게 흘러넘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노동자는 실직했습니다. 해고당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득의 불안정이 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12개씩 나르다가 6개밖에 못 나르니까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소득의 불안정이죠. 그런데 사업가는 소득이 다양해져 버려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축하고 나니까 여기서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도 파이프라인 좀 구축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나라도 가고 이웃나라도 가고 이웃나라도 가면서 그렇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에 결국 누가 투입되냐? 노동자가 투입이 됩니다. 실직한 노동자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쁘게 정말 하루 24시간 쪼개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 없으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루 24시간을 정말 꾸역꾸역 노력하고 일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뭐예요? 왜 점점 더 살기는 빡빡하고 힘들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시간과 화폐를 바꾸는 일에 내가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화폐를 바꾸는 일에. 자, 돈을 많이 벌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일하면 돼요. 맞죠? 더 많이 일하면 됩니다.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일하려면 아침에 3시간 줄이고 저녁에 3시간 줄여서 18시간, 20시간씩 일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일하면 됩니다. 일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시간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노동은 내 시간을 쪼개서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시야를 트여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내 시간만 쓰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어느 정도세요? 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도 그 한계선은 3억을 넘지 못할 겁니다. 3억을 넘지 못할 거예요.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용해서 지렛대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무한대로 바뀌어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정된 소득에 만족하시겠어요? 무한대 소득을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월 1억을 버는 사람은 일의 양을 24시간 늘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연 1억이 아닙니다. 월 1억. 월 1억을 버는 사람은 결코 내 시간만을 가지고 일의 양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24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자, 그게 리크루팅이라고요. 리크루팅. 리크루팅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동기부여가 되세요? 이게 리크루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할 노동이라면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노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이는 노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0년, 50년 일했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1년을 일해도 그것이 쌓여 있느냐? 같은 노동인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동을 했냐?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50년
나 50년 일했는데 그 일이 앞으로 10년도 똑같다면, 같은 노동이라면 이제는 쌓이는 노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것이 바로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 자, 한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자 많이 나오죠? 손 안 드셨으니까 넘어갈래. 한자를 너무 잘 하시네요. 한자 세대신가? 영업이에요. 영업 한자를 읽어보면 경영할 영자에 업업자예요. 업업자. 영업의 본래 뜻은 세일즈는요. 영업은 사실은 사업이에요. 업을 경영하는 거잖아. 세일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세일즈를 사업처럼 하고 계세요? 사업처럼 하고 계시죠? 세일즈. 자, 그러면은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 뭘 것 같으세요? 자기 놈이 하는 거로 끝나고 네, 우리 민호키 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비슷한데, 내 존재의 유무. 자, 내가 있어야 돌아가면 장사예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면 사업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사꾼이세요? 사업가세요? 사업가 맞아요? 장사하고 계세요? 자, 나는 장사꾼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에이, 안 드시네. 자, 나는 사업가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업가도 꽤 있으시네요. 자, 내 존재의 유무에 따라 장사와 사업이 구분된다고요? 그럼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오너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루 최대의 매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격과 수량. 맞나요? 그러면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커피 가격이 오늘 4,100원인데 여러분들이 매출 극대화시키고 싶다고 다음날 5,000원, 6,000원 올릴 수 없잖아요. 커피 가격은 고정으로 두자고요.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커피를 엄청 많이 팔아야 돼요. 그쵸? 그래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커피를 엄청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존재가 필요하다면 그 장사일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짜냐? 대부분은 더 오래 일하는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9시에 열던 거를 6시에 열어요. 그리고 9시에 닫던 걸 12시에 닫습니다. 6시간 자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활로 30년, 40년을 못 간다는 거죠.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은 뭘 생각해야 돼요? 체인점! 그렇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을 모집하든지 기계를 늘리든지. 그죠? 분할을 하든지 정답이에요.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야만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혹시 정책이거나 여기가 내 한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리크루팅이요.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소득에 도전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고민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살짝 따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출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식품, 곱하기 건수. 그죠? 자, 우리 식품 가격은 막 결정할 수 없잖아요. 1년 끊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끊어버리고 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못 하잖아. 어차피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라고. 그쵸? 가격을 고정시켜요. 그럼 매출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면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야. 많이 만나야 돼. 자, 여기서 하루에 나는 5명 이상 만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우! 아까 받았죠? 5명. 자, 5명. 여러분들이 돈을 더 벌고 싶죠? 여기 나는 지금 소득에 만족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라. 그냥 없어야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득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10명을 만나는 전략을 짜야 돼.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10명 만나보셨어요?
하루 20명 만나보셨어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내가 하루 20명씩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식구를 늘려야 되는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득에 만족하시고 그냥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나는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팀빌딩을 제대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팀빌딩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쌓이는 노동은 팀빌딩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만날 사람을 늘리는 거는 리크루팅밖에 없어요. 리크루팅 하셔야겠죠? 네.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보면 한 문장으로 그냥 제가 정리하면 리크루팅이에요. 레버리지 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리크루팅 하라는 뜻이에요. 제발 네 시간만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좀 이용하겠니? 이거예요. 이 책 보면. 보셨죠, 책? 네. 파이프라인 보셨으면 아마 레버리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좀 이용해 주겠니? 이거예요. 자, 내일 여기서 30명 모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나는 내일 당장 30명 모을 수 있다. 없죠? 저는 모을 수 있거든요. 저 200명도 모을 수 있어요. 자,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 평생 굶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들은 판매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리크루팅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결국 우리 조직은요,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판매를 하든지 사람을 늘리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매를 줄이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판매를 줄이고 리크루팅으로 내가 소득을 만들어 보겠다.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 똑같이 하시면서 리크루팅으로 인한 소득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길게.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판매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져요. 네. 교육 다니느라, 관리하느라, 이 사람들이랑 조인업 가느라, 상담 대신 해주느라 내 매출을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커지는 시기가 온다고요. 그때는 내 판매 소득보다 파이프라인 소득이 훨씬 커지는 시기가 인생의 전환기로 한번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노동을 놓으셔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아시겠죠? 자, 결국은 리크루팅 is everything입니다. 리크루팅 전부예요. 왜냐면 자, 리더의 역할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조직 관리의 역할은 첫 번째, 리크루팅 있죠. 두 번째, 트레이닝, 아까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죠? 관리, 매니지먼트. 그리고 네 번째, 모티베이션. 아까 막 시상식 하고 시책 주고 막 했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마지막 5번째, 마케팅. 이게 리더의 5가지 역할이에요. 이것을 RTMMM이라고 합니다. RTMMM. 리크루팅,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모티베이션, 마케팅.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리크루팅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트레이닝을 하죠. 안 그래요? 사람이 있어야 매니지먼트를 하죠. 누굴 관리하실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시상도 하고 모티베이션도 주고 시책도 주죠. 사람이 없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리크루팅 is everything입니다. 리크루팅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이제 대부분 비슷한 센터장님들, 저는 지금 차이를 모르잖아요. 차이를 몰라요. 비슷한 센터장님들이 여기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센터장님을 선택할까요?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는 센터장님. 자, 누구에게 입사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다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입사한다고 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입사를 안 할 선택지도 갖고 있는데 왜 제가 김정임 대표님께 입사를 해야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부장님. 제가 왜 김정임 대리점장님께 입사를 해야 할까요? 이쁘니까. 이쁘니까 정답입니다. 네, 정답. 아, 정답. 맞춰버리셨어. 어떻게. 이거 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정답이에요. 그 이야기가 뒤에서 나와요. 그 이야기가 뒤에서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을 지금 얘기해 버리셨어요.
왜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그것이 이제 제품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뒤에서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웅진 헬스원은 달라요. 모든 제품 중에 가장 뛰어나요. 그러니까 뺐습니다.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냐면 봐보세요. 스타벅스 커피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가 있고 매장에서 파는 커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커피 더 좋아하세요? 매장에서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편의점 커피가 더 달고 맛있어요. 스타벅스 커피 쓰단 말이야. 써. 그런데 어쩔 때는 그냥 100원짜리 자판기 맥심 커피가 훨씬 맛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즘은요, 맛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의 차이가. 그죠? 여러분들 맛집 찾아가면 뭐 아주 유별나게 맛있어요? 막 줄 서서 먹으니까 호기심에 그냥 나도 가는 거잖아.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냥 배경과 분위기에 취하신 거잖아. 맛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결국은 취향의 차이예요. 취향의 차이. 취향. 자, 그러면은 제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서비스의 차이인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정윤향 본부장님께 왜 제가 본부장님께 입사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정말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요. 우리 산하에 있는 직군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전자제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서비스의 차이가 느껴지냐라는 거죠. 삼성과 LG와 다이슨, 뭐 중국산, 미국산, 러시아산 차이가 느껴져요?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요즘 다 잘해주잖아. 요즘 다 잘해주잖아. 서비스의 차이도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보고 그 센터장님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이쁜 거. 그래요. 자,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독자적인 가치가 없대요. 그러면 어디에 독자적인 가치가 있을까? 자, 어디에? 자, 가격? 아니에요. 가격도 절대 독자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3만 원을 불러요. 그럼 저기서 2만 5천 원을 부른다고. 그럼 이 고객이 저분한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독자적인 가치는 이동이 없어야 돼.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돼. 이게 독자적인 가치잖아. 나를 선택한 이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가게를 차려요. 가게 차렸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도 자, 봐봐요. 나만의 독자적인 가치가 없다. 나만의 독자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고객에게, 저에게 지금 센터장님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화가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 독자적인 가치가 있어야 내가 선택을 하는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가치가 뭘까?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것만 알면 나를 선택한다니까요, 후보자가.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매력! 다 맞는 얘기예요. 아까 예쁨!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자, 그걸 하나로,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제가 정. 자, 우리의 독자적인 가치는 나예요, 나. 6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나.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브랜드인 거야, 내가 그냥 독자적인 가치인 거지, 고객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에게든 후보자에게든 야, 나는 정임아 너 때문에 그냥 입사했어. 이 얘기 들으면 끝난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끝난 거라니까.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야, 나 그냥 너 때문에 입사했어. 야, 나 그냥 너 보고 입사했어. 야, 나 그냥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입사했어. 나 센터장님 때문에 일하고 있어. 이 얘기 들으면 끝난 거라고요. 맞나요? 네. 나. 6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독자. 이게 나야. 이게 독자성. 그런데 나로는 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밖에 필드에 나가봐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게요? 그래서 바로 나를 회사에 투입해야 돼요. 웅진 헬스원에 나를 투입해서 새로운 나로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걸 들어야 얘기를 하시더라고. 피터 드러커 땡! 아주 훌륭하신 분을 알고 계시네요. 자, 돌아가셨는데
엘빈 토플러예요. 도덕 시간에 배웠죠.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이런 책 쓰신 분. 이분이 20년 전에 무슨 얘기 하신지 아세요? 2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 소름 끼치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시대가 와버렸네. 21세기는 국가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힘이, 여러분들의 힘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여러분들이 뭘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네트워킹을 이끕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150명, 잠재된 후보자, 잠재된 고객, 여러분이 고객을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거예요. 21세기 벌써 와버렸습니다. 벌써 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좋아. 이제 내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나로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로 고객에게 선택받으려면 질문 못할 것 같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아직 3분의 1도 못했어요. 나로 고객에게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빵집이 있습니다. 빵야와 빵끝이라는 두 개의 빵집이 있어요. 맞나요? 빵야와 빵끝. 자, 여러분들 어떤 빵집이 더 끌리세요? 빵야. 누구는 또 빵끝. 그쵸? 자, 이거는 취향의 차이예요. 그런데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서비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빵집 중에서 어떤 빵집을 선택하실 거예요? 자, 예쁨도 똑같아. 비슷해. 막 거의 비슷해. 친절도 비슷해. 웃는 얼굴. 둘 다 웃어. 둘 다 웃어. 서비스 똑같아. 분위기 똑같아. 사람도 똑같고. 네. 자,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비슷한 조건들.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익숙한 거. 나와 관계성 있는 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익숙한 거, 관계가 깊은 거.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다 세탁소에 잠깐 한번 들리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경비 아저씨랑 인사하고 익숙하고 관계성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네. 나로 선택받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의 차별화가 없다. 다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고객이 선택하는 건 익숙하고 나와 관계 있는 곳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결국은 나를 브랜딩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표 한번 잘 봐보세요. 이 표는 고객의 구매 심리를 4단계로 나눈 표예요. 4단계.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입사하는 후보자로 예시를 바꿔서 설명드릴 텐데, 먼저 이 표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그 중에 60명은 아무런 구매에 대한 니즈가 없는 분들이에요. 맞죠?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0%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네. 건강식품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별로 효과가 없네. 이런 걸 인식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20명, 20%.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 그 다음에는 15명의 사람이 그러면은 그 제품 어디 있지? 그 제품 좀 구매해야겠는데? 아는 사람한테도 연락해보고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이 단계가 15%. 그리고 검색이 다 끝난다.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가 5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5%, 15%, 20%, 60%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5%? 15%? 자, 봐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와 15%에 집중해요. 늦었어요. 지금 당장 구매를 원하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줄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이직할 사람, 당장 입사시킬 사람만 여러분들이 찾고 있다고요. 박수 나왔어요, 지금 박수. 지금 뭔가 깨달으신 거예요, 지금 뭔가. 바로 이거야, 지금 뭔가 깨달으셨어. 다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이 5%와 15%에만 집중해요. 지금 당장 사줄 사람들, 하나만 사줘. 사줄 사람들에 집중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타겟은 80%예요. 80%.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무도 그 고객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 경쟁이 없어. 5%와 15%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여러분들 막 가격도 깎아줘야 되고 세일도 해서 줘야 되고 막 1+1으로 막 더 갖다 줘야 되고 막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마케팅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광고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빵야와 빵끝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 했죠? 관계성. 그러면은 그 관계성을 어디서 키워야 돼요? 여기서. 아무런 니즈가 없는 후보자와 고객들에게 먼저 관계성을 쌓아 놓으시면 이 후보자는 저의 충성 고객이 돼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아요. 난 정희미가 하는 거면 믿고 하는 거지 하고 해버린다니까요. 야, 네가 하자는 건 내가 하지. 나도 너랑 같이 일해보고 싶은데 어때? 이런 대답이 나와요. 충성 고객은 여기서부터 만드는 거야. 여기서부터. 뭘로? 관계성. 엄청 중요한 건데. 느낌이 오세요? 네. 좋아요. 네. 이거 오셔야 돼.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소홀히 했던 DB들, 주변에 계약이 안 됐다고 놓쳤던 사람들, 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할 사람들만 고객 관리하시고 후보자들도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관리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관계성을 가지고 이분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Y 리크루팅이었어요. Y 리크루팅. 지금 벌써 시간이 자,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독자성이에요. 이런 흉내낼 수 없는 나를 어디에 투사하라고요? 웅진 헬스원의 뛰어난 상품과 회사에 나를 투입시켜서 새로운 개성으로 여러분들이 브랜딩 돼야 돼요. 웅진 헬스원에 있는 김정임 대리점장으로 브랜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뛰어난 회사의 브랜드를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회사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까지 존재하면 새로운 개성이 존재하고 절대 누구도 똑같지 않은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1부 Y 리크루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How to로 가야 됩니다. How to. 자, 이제 시간이 많진 않지만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How to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크루팅 할 것인가? 크게 리크루팅은 이렇게 나눠져요. 리크루팅 프로세스를 아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단계가 뭐죠? 프로스펙팅 아시죠? 후보자 발굴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화하는 거죠. TA, 텔레폰 어프로치. 그 다음 후보자 만나야 되죠. 어프로치. 그 다음 뭐예요? PT, 제안해야 되죠. 그리고 클로징 해야 되죠. 입사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후보자로부터 소개받는 단계까지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맞나요? 여기서 리크루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프로스펙팅이에요. 프로스펙팅. 여러분들이 후보자를 어디서 데려올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스펙팅 단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시장은 3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X, Y, Z. 그죠? 지인의 소개의 소개, X, Y, Z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지인은 뭐예요? 연고죠, 연고. 나의 성공을 가장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 아마 여기 있는 센터장님들 초기에는 다 이제 지인들로 리크루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연고 시장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빨리 소개 시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소개 시장. 연고 시장은 고갈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소개 시장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그 소개 안에서도 함께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개척 시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발하셔야 돼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가망 후보자가 10명 이하다. 프로스펙팅에 전념을 좀 하셔야 돼요. 프로스펙팅에. 여러 개 프로세스가 있지만 프로스펙팅에 집중하셔야 돼요. 후보자를 발굴하는 것부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연고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리크루팅 성사율 높죠? 편해요. 키맨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이제 지인한테 함께 하자는 얘기가 제일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인들은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인맥사슬 그리기라고 해보셨어요? 자, 나를 그려놓고 인맥이 어떻게 가지를 쳐서 가는지 이거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이전에 해보셨어도 돌아가셔서 꼭 해보세요. 나 그려놓고 다시 나의 인맥을 그려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 돼. 인맥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인맥사슬을 한번 꼭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스펙팅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좋아요. 10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한 명씩 이름을 적어보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분들이 한 명씩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리스트화 시켜보라는 거죠. 이렇게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관리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장입니다. 소개예요, 소개. 소개는 물론 소개자의 영향력이 제일 중요해요.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소개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개는 요청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는 수시로, 무시로,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소개 요청하셨어요? 안 하셨죠? 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매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사랑 아니에요. 소개도 또 소개. 계속 소개 요청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소개 요청도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해야 돼. 지능적으로. 아무 때나 그냥 가가지고 소개 요청하면 안 되는데, 소개는 제 직근, 그러니까 내 산하에 있는 내 식구들한테 소개 요청 받는 게 일단은 제일 좋아요. 일을 해보신 분께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소개는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3차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로열티는 끝난 거예요. 3차월이 나에 대한 로열티가 제일 높을 때, 입사 후 3차월, 그 중에 첫 달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달을 그냥 보내시면 진짜 안 돼요. 첫 달은 여러분들의 로열티가 제일 높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내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게 소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소개 요청에 3요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산하에 있는 직근 멤버들과 같이 조인업 가세요? 가가지고 대신 계약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이런 거 하세요? 네. 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소개 요청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 두 번째 식사, 세 번째 상담. 이 3가지 요소가 다 맞잖아요. 그러면 소개가 100% 나옵니다. 자, 상담 일정이 잡혀요. 내 직근이 잡아놓은 상담 일정을 내가 조인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가야 계약이 나오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1차월 안 됐을 때 꼭 하세요. 그런데 갈 때 내 차에 태워서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호의를 베풀어줘야 되는데, 호의는 반복적으로 3번 정도 베풀어줘야 쑤시면 나와요. 그래서 3번 정도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일단 운전. 만약에 차가 없다, 같이 손잡고 버스 타세요. 지하철 타시든. 네? 자, 운전해 주셔야 돼요.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밥을 꼭 드셔야 돼요. 밥을. 뭘 먹여야 됩니다. 뭘 먹이지도 않고 소개 요청 안 돼요. 먹여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계약을 따내야 돼요. 계약을 따내야 됩니다. 밥 먹이고 계약 따내고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개 요청하시면 100% 나와요. 해보세요. 안 나오면 수강료 반납. 제 집에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60일 됐거든요. 수강료 반납하면 안 되겠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꼭 100%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해야 되고, 소개는 직근에게 받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개척이에요. 개척 한번 보시죠. 자, 개척은 결국 여러분들이 발굴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웅진 헬스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그러면 정보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럼 저는 어디서 그 정보를 찾아볼까요? 홈페이지도 있겠죠.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연결이 돼요? 민호키 본부장님, 제가 민호키 본부장님 본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민호키 본부장님의 본부를 어떻게 찾아요? SNS에 노출이 돼 있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찾을 수가 없어. 입사하고 싶어도. 정임 대리점장님 99881234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입사하고 싶어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어디서 검색할까? 제일 먼저 인스타 이런 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구인구직 광고를 봐요. 구인구직 광고를. 채용 사이트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검색해보니까 광고가 뜨더라고. 여기에 여러분들 누군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광고를 검색했더니 뜨네요. 본사에서 올린 공고가 뜨더라고. 본사에서 올린 재무회계 경영지원 뜨더라고. 그래서 혹시 다른 사이트에는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이 내서 잡코리아로 넘어갔더니 똑같아. 세상에. 그래서 찾았더니 찾았어. 이거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죠? 이것도 있던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없어! 내가 올렸어, 내가. 없어,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없어. 여러분들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본부가 챔피언하고 대리점이 챔피언에서 앞에서 수상하는데 나밖에 몰라. 남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개천에서 용나면 아무도 몰라. 개천에서 용난 건 개천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야. 어떻게 광주에서 상 받은 거를 서울에서 알 수가 있냐고. 알려야죠. 안 그래요? 맞아요. 알려야 되잖아. 알려야 제가 입사를 하죠. 구인구직 사이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어디예요? 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루트,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 벼룩시장 하나도 없어. 이게 충격이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셔서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점하는 겁니다. 이제 경쟁하셔야 돼요. 검색해보면 아무도 안 뜨잖아. 블루오션이에요. 나도 입사하려고 검색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요. 자, 공고를 업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 하나하나 옆에 끼고 팔짱에 끼고 알려주고 싶은데 쉽지 않으니까. 자, 굉장히 쉬워요. 기업형으로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시고요. 공고 아까 제가 디자인했잖아. 이거 디자인하는 거 얼마나 걸리게요? 하나에 1분씩밖에 안 걸려. 이거 디자인하는 거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엄청 쉽다고. 어디서 하면 되냐? 여기 사이트 있죠?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 들어가시면 다 만들어진 폼이 있어요. 거기 무료로 갖다 쓰시면 돼. 글자만 바꾸면 돼. 타이핑 하실 수 있죠. 난 타이핑 도저히 못한다. 타이핑만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1분에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3개 만드는데 3분 걸렸어요. 3분.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제작하고 공고 업로드 하시면 돼요. 또 요령이 있습니다. 공고 업로드 하실 때는 하나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 하나 만들 때 노동이에요. 잘 봐봐요. 하나 만들 때 노동입니다. 근데 그 노동을 해놓으면 쌓이는 노동이 돼요. 24시간 365일 10년 20년 복사하고 붙여넣기만 하시면 계속 돌아가요. 공짜로. 유료 공고도 낼 수 있지만 저는 유료를 내지 않아요. 전 무료로 14년 동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실 줄 알면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할 줄 알면 공고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마감하고 다시 붙여넣기 하고 마감하고 붙여넣기 하고 계속 업로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올라온 공고가 나중에 올라온 공고에 밀려서 내려가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사람이는 제일 많은 구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 공고 올리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안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밀릴 리가 없어. 안 밀려. 공고가 없으니까. 안 밀려. 안 밀려. 빨리 올리세요. 자, 그런데 그냥 웅진 헬스원만 검색해서 나오면 안 밀리는데 여러 개 구직 회사들을 그냥 서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웅진 헬스원이라는 걸 발견하려면 계속 상단에 노출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반복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는 하루에 6번 올려야 돼요. 6번. 사람이는 공고가 진짜 많아요. 계속 내려가요. 하루에 6번. 자, 아침에 밥 먹고 한 번, 출근해서 한 번, 점심 전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퇴근 전에 한 번, 집에 가서 한 번. 이렇게. 자코리아는 하루에 3번. 인쿠루트는 공고가 많지 않아. 그래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도 잘 안 내려가요.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은 그냥 수시로 올리시면 돼요. 올리고 싶을 때. 무료로. 아시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비서가 이 7개 채용 사이트를 다 관리합니다. 이거는 본부를 운영하시는 본부장 최상위 관리자들이 운영해 보시면 좋아요. 비서 한 명을 써가지고 해당 관리자들과 같이 그 공고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주는 역할들.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좋아요.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쓰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를 고용해도 좋고요. 자, IP.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IP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한 본부의 하나의 계정으로 공고를 1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나 나나 다 파시지 말고 한 계보, 한 본부, 뭐 한 지사, 한 대리점에 하나만 아이디를 파시면
10개까지 채용 공고 업로드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거 봐봐요. 오늘도 올라왔을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공고들이 이렇게 쌓여서 올라와. 공고 올려놓으면 이렇게 입사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신다고요. 이메일로 이렇게 쏟아져서 나와요. 쏟아져서. 이게 뭐다? 쌓이는 노동. 쌓이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자, 공고를 냈는데 난 기다리기 싫어. 나 지금 당장 사람을 좀 뽑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있죠. 나는 낚싯대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 아니야. 난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좀 내가 직접 잡을래. 쇠창이 들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직접 열람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직자들이 올려놓은 이력서들이 수십만 개의 이력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조직을 한때 세팅할 때는 하루에 이 콜만 200콜씩 했어요. 200콜씩. 전화기를 손에다 묶었어요. 손에다 묶어. 전화기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끊으면 또 걸고, 끊으면 또 걸고, 끊으면 또 걸고. 이 이력서를 진짜 이만큼씩 출력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끝내야만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직자를 모았어요. 여러분들 초기에는 사람을 모으려면 굉장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전화하셔야죠.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력서 서칭을 하면 돼요. 이력서는 하나에 500원 정도 해요. 한 1000건 정도 열람하는데 50만 원 정도 합니다. 1000건 정도 열람하는데 하나 열람하는데 5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력서를 열람해요. 구직자들이 올려놓는 이력서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겟을 정합니다. 지역, 신입인지 경력인지, 나이, 성별, 여러분들의 원하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력서가 이렇게 떠요. 이력서가 뜹니다. 지금은 비공개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고 클릭하면 500원이 한 건이 딱 차감되면서 이력서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딱 떠요. 집 주소도 이렇게 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화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야 되죠? 이거 스크립까지만 해도 될까요? 네. 다행이다. 저 3시까지인 줄 알았어요. 3시 반까지래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잠깐, 물 한 번만. 엄청 긴장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식사하고 조금 피곤한 시간인가? 한 명도 조는 분들 없어요. 너무 지금 집중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전화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직접 전화하는 방법. 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스크립트 있습니다. 스크립트. 이거 여러분들께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의 맞게 제가 다 바꿔왔어요. 네. 제가 그 비싼 이유를 알겠죠? 제가 기업 공부를 하고 온다니까요. 기업 공부를 하고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진짜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오늘 교육자료 다 드릴 거예요. PDF로 다 드릴 거니까 집에 가서 10번씩 보시면 돼요.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어도. 여러분들 어차피 찍어도 안 보잖아요. 다 알아요. 맨날 메모하고 찍어도 안 보잖아. 어떤 분들은 메모하고 그거 놓고 가신 분들도 있어. 안 봐. 그냥 저한테 집중해서 저만 봐요. 저만. 네, 저만 보시면 돼요. 자, 전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력서 보고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하겠죠. 누구누구님 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인을 봤다 그러면 사람인 이력서 통해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드린 곳은 웅진헬스원 김정임 대리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 소개 맞죠? 잠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현재 구직 중이신가요? 재직 중이신가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력서가 오래되면은 재직 중인데 구직으로 안 바뀌어놓고 구직 중인데 재직으로 안 바꿔놔요. 그러면 전화하면은 나중에 얘기 다 했더니 저 이제 구직 중이에요. 재직 중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먼저 사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직 중입니다. 구직 중입니다.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잠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통화 괜찮다라고 하면은 자, 웅진 헬스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웅진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웅진, 대한민국에 웅진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 브랜드가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웅진에서 전화 왔다고 하면 전화를 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아니, 보험사에서 전화해도 전화를 받는다니까요? 저 보험사에서 전화해도 제가 이걸로 200명을 리크루팅 했어요. 보험사에서 해도 하는데 하물며 웅진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 응대를 안 하겠냐고. 전화 응대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공손하게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웅진 헬스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웅진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웅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과 설명을 해주면서 웅진 헬스원에 대한 소개를 전화로 짧고 임팩트 있게 10초에서 20초 안에 딱 끝내야 됩니다. 딱 끝내야 돼요.
웅진 헬스원은요 하면서 1분씩 해버리면 안 돼요. 김현숙 점장님, 웅진 헬스원에 대한 회사 소개 딱 10초로 IP 한 번만 해주세요. 웅진 헬스원은 어떤 회사죠? 건강을 지켜주는 회사. 1초짜리잖아요. 한 10초짜리 정형화된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쫙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 오늘 돌아가셔서 만드세요. 웅진 헬스원에 대한 RP 딱 10초로 정리해서 내가 회사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팍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이게 냅킨 RP예요. 냅킨 RP. 고객과의 상담 시간이 5분밖에 없을 때 딱 냅킨 펴놓고 할 수 있는 RP라고 해서 냅킨 RP라고 하거든요. 딱 찌르면 10초 안에 딱 나와야 돼요. 우리 조영순 본부장님, 웅진 헬스원에 대한 10초 RP. 우리는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데 내가 건강한 사람에 일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웅진에 대해서, 웅진 헬스원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어디서 전화 온지도 모르고 회사 소개도 안 해주면 요즘 얼마나 전화 불안해요. 보이스피싱부터 사기 전화, 주식, 대출 전화 얼마나 많습니까? 웅진 헬스원 누구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시고 웅진 헬스원에 대한 10초짜리 RP 딱 임팩트 있게. 오케이? 좋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저희 웅진 헬스원에서 신입대상 채용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를 해보셨어요? 네,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홍길동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다. 이력서를 한번 보니까 저희 회사 HD라고 하는 거 맞나요? 제가 공부 제대로 했네요. HD 영업 직무를 저희가 뽑고 있는데 당신과 홍길동님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전화 드렸다. 그러면서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저희 회사에 대한 채용 안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살짝 넛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넛지만. 클로징 막 감아버리고 우리 회사 입사해라. 절대 아니에요. 야, 이거는 소개팅 가서 결혼하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죠? 선보러 가가지고 이거 결혼하자는 것과 똑같잖아. 전화의 목적은 뭐다? 초대.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회사로 방문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의 목적은 약속 잡기. 맞죠? 그래서 넛지로 살짝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가볍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문과 거절 처리들이 나올 거예요. 그건 뒤에서 할 거고, 자, 거절 처리가 없다. 그러면은 직무 설명회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접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이날은 참석하셔서 웅진 헬스원에 대한 회사 소개와 비전, 역사, 수수료, 인센티브, 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설명회가 진행이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은 뭘로 한다? 양자택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할 때도 방문 판매 하시잖아요. 우리가 방문 판매할 때도 항상 내가 팔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에게 제안할 때는 2개를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5만 원짜리 팔고 싶다. 그러면은 7만 5천 원짜리 하나를 더 들고 가세요. 그래서 자, 고객의 심리는 자, 내가 고객한테 제안할 때 2개를 제안하면 둘 중에 뭘 할까를 뇌가 고민을 해. 그죠? 근데 내가 그냥 5만 원짜리를 팔고 싶어서 5만 원짜리를 제안하면 고객의 뇌는 할까 말까를 고민해요. 할까 말까. 시간도 똑같아요. 오후 3시쯤 방문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네. 폐쇄형 답변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시 또는 5시에 설명회가 진행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게 뭐야? 암묵적 동의. 동의했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암묵적 동의. 동의했다라고 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2시 또는 4시. 이렇게. 그러니까 불러서 일정을 잡는 거죠. 양자택일로. 약속이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설명회 단계. 자, 그 전에 거절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와는 직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절 처리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막 클로징하고 막 입사를 설득하지 마세요. 모든 거절 처리도 가볍게 하셔야 돼요. 직무가 안 맞다. 그러면은 이날은
입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 돼. 그냥 이날은 소개만 해줄 거예요. 당신 지금 회사 찾고 있잖아. 회사 찾고 있으니까 이력서 올려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회사도 알아봐. 근데 그 중에 우리 웅진 헬스원도 알아보면 어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여러 개의 회사들 중에 하나야. 이걸 알려주시면 돼요. 자, 저희는 보통 이렇게 오라고 할 때 면접비도 좀 제공해드려요. 교통비 2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오시면. 면접비 명목으로 교통비 제공해드릴 테니 편하게 방문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 저희는 또 상품권으로 이렇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리점이나 본부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아, 역시. 아까 드렸죠? 안 받으셨어요? 끝나보세요. 드릴 테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직무에 대한 포지션을 물어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은 뭐예요? 세일즈, 영업 관리. 두 가지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방문하시면 설명드릴게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게요. 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생각을 해볼게. 그럼 생각해 볼게요 라고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 대체 뭘 알아야 생각을 하지. 그죠? 네가 웅진 헬스원에 대해서 뭘 아는데. 그러니까 이걸 듣고 생각해. 설명회를 하니까 그걸 듣고 설명하라고, 생각하라고. 뭘 알아야 생각을 하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생각한다는 거야. 그거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길게 써놨는데 그 얘기야. 좀 알고 고민해라. 알고. 뭘 고민할래? 알려줄 테니까 듣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다? 화요일 2시가 괜찮으세요? 4시가 괜찮으세요? 계속 이렇게 클로징해서 약속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TA의 목적은 이거죠. 시간과 장소를 잡는 것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응대할 때는 거절 처리 화법 아까 있었죠. 그거 옆에다 놓고 자동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거의 전화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초회 면담을 한다면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점장님 소개하고 회사 소개하고 사업 설명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자기소개 했죠. 그 다음은 이제 회사 소개를 해야 돼요. 회사 소개. 자, 나는 정형화된 회사 소개 툴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브로셔 있나요? 있죠? 있어야 돼. 저는 없으니까 이제 홈페이지에서 찾았지. 이제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붙였어요. 이렇게 회사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필요해. 방문하면. 일단은 회사 소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웅진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자체가 일단은 먹고 가거든요. 후보자의 심리로는 회사 자체가 좋단 말이에요. 입사하고 싶은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따왔는데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지속적이고 상생적이며 도전적인 회사입니다. 뭐 이런 아마 회사 소개 브로셔나 PT 자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사 소개를 하시는 거고 우리 웅진 그룹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웅진 하면 뭐예요? 저도 외우겠어요. 또또사랑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또또사랑. 그리고 우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창조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와 미래를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또사랑의 조직 문화. 그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이런 조직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CEO 인사말을 딱 띄우시는 거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인사말로 이렇게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정형화되게. 그리고 그 PT는 전문가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이미지를 신뢰해서 결국은 사업의 비전. 자료가 없어서 사업에 대한 비전은 이 정도로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뭐, 요 정도 한번 넣어봤고,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PT 할 때는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영업자의 관점에서 사업자의 관점으로 바꿔주고 쉬운 용어와 이제 논리와 감성을 섞어서 이제 체결해야 된다라는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입사 제안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자료로 드리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방문하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해보시고 놀랄까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 옵니다. 전화해서 온다고 했어요. 약속을 잡아놓고 룸에다가 커피도 준비해놓고 몇배도 준비해놓고 우리 본부장님이랑 지점장님이랑 시간 다 빼고 앉아있는데 안 와. 안 옵니다. 안 와요. 저희는 보통 10명 정도 잡으면 노쇼가 7명 정도 나요. 노쇼가 70% 납니다. 저희는 10명 잡았을 때 3명 와요. 여러분들이 1명 잡았다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시간대에 여러 명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고 제가 이걸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쌓인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걸 오늘 꼭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럼 약속을 잡고 전화 끊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죠. 문자.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수요일로 잡았어요. 문자 몇 번 해야 돼요? 문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해 보이잖아. 그래서 문자는 딱 3번 하는 게 좋아요. 자, 약속을 잡은 당일 월요일 한 번, 그리고 화요일 한 번, 그 다음은요 수요일 당일날 한 번. 자, 이때까지는 문자가 똑같으면 돼요. 하나 정형화된 문자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 뒤에 끝나고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오늘 이런 자료들을 선물로 드리고 갈 거예요. 한 20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또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자료에 보시면 문자 보내는 방법까지 다 써 있고 양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컨트롤 CV 해가지고 맨 밑에다가 회사 그 사이트 링크까지 넣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되는데, 이거를 3번 보내면 돼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쵸? 이거는 아침에 그냥 정형화된 그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이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답장이 안 와요. 답장이 와야 되는데 답장이 안 온다고. 답장이 와야 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거 아니야. 이상하게 답장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답장이 올까?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질문을 해봤어. 그런데 결국 제가 찾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질문 하나.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이렇게 보내겠죠. 오늘 참석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오늘 참석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방법. 암묵적 동의 질문. 어디쯤 오세요? 이것도 좋아요. 우와! 야,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나온다. 라떼 드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좋다. 저는 뭐 했냐면요. 오기 이제 도착 시간이 2시다. 그러면 한 12시에는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2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면 스케줄 다 꼬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12시에 문자를 하나 더 보내는데, 뭐 아침에 보내도 상관없어요. 뭐 3시간 전이든 4시간 전이든 스케줄이 바쁘면 더 일찍 보내세요. 보내는 문자, 양자택일로 선택하는 방법의 문자를 보내야 돼요. 저는 자차로 오세요?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자차로 오세요? 대중교통. 이거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오는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리고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은 그때 제3의 답을 주겠죠. 아, 일정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이런 문자를 준다고요. 이거를 빨리 확인을 해야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고 내가 기다리거나 다른 일을 보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아침에 문자를 보낼 때는 다르게 보내야 된다고요. 자차로 오세요?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커피로 준비할까요? 녹차로 준비할까요? 뭐 이렇게 좋은 팁 나왔어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답이 없다. 30분 내에 1시간 내에 답이 없다. 그때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확실히 확인해야죠. 문자를 못 본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래서 문자로 자차로 오신지 대중교통으로 오신지 차량 등록하려고 문자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는 사람들은 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하지 말고. 자, 하나 더. 대중교통으로 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놀래지 마세요. 거기서 막 멘탈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안 올 수 있습니다.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회 일정을 잡을 때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잡으세요. 매일 잡지 마시고. 저희의 요령입니다. 딱 하루. 그리고 타임은 2시, 4시. 딱 이렇게 타임을 딱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날은 10명이든 20명이든 몰아서 일정을 다 잡아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본부장님이 이제 가장 높은 직급이시죠? 그러면은 그 산하에 뭐 대리점장님도 있을 거고 뭐 수석팀장님도 있을 거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과 같은 지역에 있다면은 한 곳에서 동시에 날짜를 통일시켜 주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본부장님이 한번 진행하시고 다음 주에는 대리점장님이 한번 진행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자 보내는 팁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다 이제 그 자료로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보셨어요? 제가 이제 조직 운영에 대한 마지막 좀 클로징 멘트를 좀 드리고 마칠 텐데, 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기버, 주는 사람, 그쵸? 두 번째는요, 테이커, 빼앗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그것을 우리가 매처라고 해요. 매처. 누가 주면 나도 주고, 누가 뺏으면 나도 뺏고, 이런 사람들을 매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기버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15%? 기버 몇 프로? 5%? 네, 기버는 10%예요. 10%. 전 세계 기버는 10%래요. 진짜 조금밖에 없죠. 그러면 테이커는 몇 프로일까요? 90. 주변이 싹 테이커예요? 테이커 20%. 그 다음 매처가 70%예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 다 이제 조직을 운영하시는 조직장들이시잖아요. 자, 기버와 매처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매처는 주는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매처가 기버를 만나면 매처도 기버가 돼버려요. 그러면 80%의 기버와 20%의 테이커. 그러면 기버가 이겨요. 테이커들은 그런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조직은 엄청 행복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막 책상에 먹을 게 막 놔져 있고, 막 아침에 가면 막 사과 까고, 막 과일 까고, 달걀 싸 먹고, 막 집에 있는 거 여기 다 두루두루 쌓아가지고 막 나눠 먹고, 잔치집이야. 막 회사가 얼마나 잔치집인지. 뭐 교육 자료부터 막 강의 막 다 해주고, 노하우 알려주고, 옆에다 끼고 막 데리고 다니, 막 서로 주네. 우와, 이게 또 사랑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조직. 그런데 비극은요, 그 반대에서 일어납니다. 매처가 테이커를 만났네. 우와, 그러면 20%의 테이커와 70%의 매처가 만나서 90%의 테이커가 있는 조직. 10%의 기버는 전멸입니다. 이런 조직은요, 서로 물어뜯고 와해시키고 조직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조직. 이런 조직 가면 풍지박살납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리더분들 어떤 조직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조직 만들고 싶으세요? 기버. 기버가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죠.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기버이면 됩니다. 기버가 많아지면 돼요. 그럼 매처는 기버가 된다니까요. 기버가 많아지면 진짜 행복한 조직이 만들어져요. 자,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 기버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기버입니다. 최하단에는 누가 있을까요? 테이커. 그쵸? 근데 최하단에도 기버가 있어요.
상단과 하단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하단에 있는 기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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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호구 소리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고요? 있잖아요. 호구 소리 들어봤죠?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들은 호구 소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욕먹거든. 리더들이 되게 외롭고 짠해요. 저도 372, 한숨이 나와버렸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리더잖아요. 굉장히 외로워요. 사람이 가장 많지만 가장 외로워. 왜냐면은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외롭고 고독해요.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져가려고 하네. 너무 고독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끝이 없어. 끝이 없이 달라고 그래. 그런데 성공의 최상단과 최하단에 있는 기버들은 전략이 좀 달라요.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최하단에 있는 기버들은 여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호구들은 두려움이 있어.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내가 혼자 되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손해이고 나한테 피해가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 줘. 그런데 성공의 최상단에 있는 기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책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기버가 뭐라고 얘기하냐? 응징을 가한다고까지 써 있어요. 응징을 가한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요. 철저하게 분리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버가 더 기버가 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기버는 기버들에게도 베풀지만 매처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기 기버들 테이커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버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호구 소리를 듣는 이유가 테이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테이커에게. 테이커들은 계속 빼앗기만 할 거니까. 성공의 최상단에 있는 기버들은 매처에게 집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매처들을 기버화시킵니다. 기버의 도움을 받은 매처들이 기버가 또 돼요. 그러면서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또 그 기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기버들은 계속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용한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테이커에 집중할 시간을 매처에게 집중해 보세요. 조직이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테이커는요, 빼앗는 사람이죠. 빼앗기만 하는 사람이죠. 주지 않죠. 가르쳐 주지 않죠. 이런 테이커 조직은 리더가 테이커여도 큰일 나는 거예요. 뭘 알려줘야 되잖아. 뭘 가르쳐 줘야 되잖아. 뭘 줘야 되잖아. 근데 안 해. 꼭꼭 숨어. 나만 알아. 자, 성장하는 조직은 나보다 잘난 조직원들이 많아야 돼. 내가 똑똑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잘난 조직원들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함께하는 372명의 사람들은 저보다 다 세일즈를 잘해요. 저보다 세일즈를 잘한다니까요. 제가 세일즈를 혼자 잘하면 저 혼자 세일즈하고 있지 제가 뭐하러 조직 경영을 해요. 조직 경영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꼴을 못 봐. 잘나면 그냥 막 싹부터 잘라버리고 막 밟아버리니까. 기버 조직을 만들려면 나보다 잘난 조직들을 만드셔야 돼요. 나보다 똑똑하고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박수 치려면 제대로 쳐주세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테이커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데 테이커는 결국 응징을 당해요. 어떻게 응징을 당하는지 아세요? 테이커의 조직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테이커는 주지도 않고 빼앗기만 하잖아. 그러면은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나만 모르고 다 압니다.
그러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응징해요. 근데 응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징을 어떻게 뭐 갖다 때려요? 부셔요? 아니죠. 최고의 응징,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저의 비용으로 극대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바로 뒷담화예요. 뒷담화. 매처들이 모여서 테이커의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야, 저 테이커 진짜 저 썩을 놈 죽일놈. 테이커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쉽네요. 너무 쉽죠. 그런 테이커들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결국 테이커의 조직은 그 끝은 무너져요. 지금 잘 되고 있어도 그 테이커의 조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테이커를 불임이라고 해요. 불임.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잘 운영하면 3대, 4대, 5대째 쭉 이어져야 되잖아. 대를 잇지 못해. 불임이야. 딱 끊어져 버려. 그 사람으로부터. 이게 테이커 조직의 한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클로징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기버가 되세요. 기버 조직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버를 강요하지도 마세요. 그저 오늘 여러분들이 기버가 되겠다고 선택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매처들이 기버에게 달려들기 시작할 거고 그들도 기버가 되면서 내 조직은 기버 조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조직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여 종의 그 조직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인데 한 14년 동안 만든 건데 이것도 이제 보험업 쪽에 조금 타겟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이것도 수정해 드릴게요. 웅진에 맞게 다 예쁘게 수정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잘 마치겠습니다.